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는 이제 김용대 교수님 다시 오시고요. 그리고 류근관 통계청장님,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님, 그리고 고길곤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네 분께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김영대 교수님, 역사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그리고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의 중요성, 여러 가지 응용 사례, 그리고 특히 우리 통계청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산업 발전의 인프라로서의 역할, 그리고 국가 통계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또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있어서 통계청에 대해서 주문해 주신 말씀 아주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데이터 활용이 되려면 당연히 정보 보안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 보안 문제에 있어서는 데이터 3법에서 보시는 것처럼 법적인 문제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또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완벽한 데이터 보안은 없다. 어떤 데이터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 영일은 아닐 테니까 최대한 보안이 강화되는 쪽으로의 기술 발전 그리고 그 정도의 보안이면 우리가 써도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른바 학교로 치면 다학제적인 접근 방법이 데이터 활용과 보안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분들 많이 모셨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면 사회자분께서 잘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태수 원장님 토론으로 참여해 주셨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우리 통계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를 또 안내도 해주시고 지도도 해주시는 고길공 교수님 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해 주신 김용대 교수님은 서울대에서 자랑하는 대표적인 통계학자시고 서울대를 떠나서 국내외에서 잘 알려지신 대표적인 통계학자시고 최근에는 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서도 막중한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발표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 것보다 바로 이태수 원장님과 고길건 교수님께 차례로 오늘 김영대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 김영대 교수님께서는 두 분 말씀 다 끝나신 다음에 종합적으로 답변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수 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태수라고 합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국책연구기관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제 개인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위상을 또 인정해 주셔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신 것 같아서 더욱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통계청과 관련된 행사에 처음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청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과거에 이제 대학원 시절에 정말 통계 자료집 하나를 찾기 위해서 통계청이나 아니면 한국 은행이나 아니면 각종 부처의 통계 자료를 찾기 위해서 뭐가 이가 하나 빠지면 어느 연도가 하나 빠지면 여기저기를 막 더 다니고 국회 도서관 아니면 타대학 도서관 이런 데를 찾아 헤맸던 이런 시절도 생각나고요. 그러나 이제는 통계청의 국가통계 포털만 들어가면 웬만한 그런 통계들을 다 그냥 화면 속에서 접하는
그런 또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감회도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김용대 교수님께서 전체적으로 정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사를 갖고 지금 또 국가의 역할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흥미롭고 또 풍부한 이야기 속에서 인투이션을 주셔서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많이 배웠고 오늘 여기 오게 된 보람을 또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과연 국가통계 내지는 이것을 위한 뭔가 의미 있는 변화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라는 측면을 아무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짤막한 시간입니다만은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를 분석하시고 또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그런 선생님들과 잠깐 좀 얘기를 나눠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겠다 싶어서 토론문을 좀 작성해 봤습니다. 결국은 뭐 국가 통계라고 하는 것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좀 노력이 있어야 될까, 뭐 이거를 결론으로 한 3가지 정도 말씀 드리게 될 건데요. 뭐 그 전에 몇 가지 보건사회연구원이 이런 국가통계 생산과 관련해서 아니면 또 생산된 통계의 소비자 입장에서 또 어떤 이 현황에 놓여져 있는지 이런 것도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뭐 또 익히 알고 계십니다만은 저희 보건사회연구원은 지금 현재 경제인문사회 분야에 국책 연구기관 26개가 경제인문사회 연구에 묶여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사실은 26개 국책기관 중에 가장 설립된 역사가 길어서 197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연원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인구를 어떻게 줄여야 되냐. 그래서 미국 같은 데에서 차관을 주는데 원조를 주는데 인구 문제를 당신들이 관리를 안 하면 더 이상 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되고 또 당시에도 경제 발전을 하려면은 이 인구를 산하 제한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그래서 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향후 어떻게 이 부분을 억제할 것인지 이 관심사로 인해서 이제 보건사회연구원의 최초의 그 전신인 그 국립기관으로서의 그 기관이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정책 분야에 상당히 많은 그런 보고서를 지금까지 만든 보고서가 약 15,000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만은 이런 사회정책 분야의 수많은 보고서와 정책 수립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연구를 하게 됐는데 만약에 이런 데이터의 발전, 데이터 분석의 기법에 대한 또 발전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뭐 저희 보건사회연구원의 역할도 매우 약소하게 그렇게 그쳤을 거다라는 점에서 이 데이터와 저희 보건사회연구원도 뭐 정말 매우 긴밀하게 관련이 있고 앞으로 데이터가 특히 국가정책을 지원하는 그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은 사회적 차원에서 발전하고 관리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또 저희 보건사회연구원으로서도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론적인 말씀입니다만은 결국은 이 학문 분야도 이미 벌써 증거 기반의 그런 그 학문 그 경향성이 확립된 지 오래입니다만은 국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그 여러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아니면 국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정책이 수립되는 그런 의견 기반
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엄밀한 그런 객관적 과학적 증거를 활용해서 증거 기반으로 그렇게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뭐 이것을 위해서는 관련 통계나 관련된 연구 결과 또 정책에 대한 엄밀한 평가 결과 이런 것들이 결국 동원되는 것이고요. 이런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책의 책임성, 투명성, 뭐 효과성 이런 것들이 확보되는 것이죠. 뭐 이런 것에 관련해서 공공부문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유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고, 뭐 이런 통계나 정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벌써 다 알고 계신 정보공개법, 그다음에 공공데이터법, 그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법 이런 것들이 이미 법으로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저희 사회정책과 관련해서는 사회보장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사회보장과 관련된 데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그런 규정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최근에는 올해 연말에 시행 예정인 행정 데이터의 제공 요청에 대한 그런 규정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문화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와 관련해서 뭔가 제공을 요청하고 요청받게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활성화되는 그런 흐름이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뭐 현실적으로 이제 공공 데이터가 어떻게 생산되고 또 그런 것들이 수요자에게 제공되고 관리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잡히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통계청의 역할은 뭐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청의 국가통계 포럼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서비스들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또 공공 데이터 포털도 역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셔서 최근 8월 25일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공공 데이터 포털의 개방 현황이 개방 기관이 956개, 파일 데이터가 약 4만 2천여 개, 오픈 API가 7,400여 개, 그리고 표준 데이터셋이 9,300여 개, 뭐 이런 식으로 일치월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사실은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그러나 이게 건강보험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소득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이 공단과 쌍벽을 이루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연구원, 이런 데가 이 사회정책 분야뿐만이 아니고 경제 파트에서도 가구의 형태나 가구의 소득,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또 다양한 기초 통계들을 제공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데이터 보유기관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국세청의 국세통계센터 뭐 이런 부분도 또 그 중요성이 지금 더욱더 크게 대두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보건사회연구원 같은 데서 연구를 하다 보면 이런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국민연금연구원, 그리고 국세청의 통계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연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를 가지고 있고, 물론 이런 것들이 너무 원활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지만 꼭 필요한 그런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과정에서는 보다 더 적시에 그리고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과 고충이 좀 많아서 연구를 하시는 그 박사분들 100여 분의 박사분들이 항상 이것 때문에 그 매우 그 골치를 썩고 있고, 과연 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을 어떻게 원활히 할 거냐, 어떻게 시간을 좀 줄일 거냐,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받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체계적인 그런 이 통로가 확보가 되고 절차가 확보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원장으로서는 항시 느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가가 정확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바로 그때 국가의 역할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통계청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청뿐만이 아니고 행안부, 각 부처 이런 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서 그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정립을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고, 그와 관련된 세 가지의 정책 제안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보건사회연구원이 데이터 생산과 어떤 관련이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드려보면, 저희 역시 그 매우 엄중한 그런 또 국가 그 통계 반열에서 보더라도 중요한 그런 통계로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대표적인 것이 1974년부터 출산력 조사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고, 그래서 3년 주기로 이 출산력에 대한 그런 통계를 마련해서, 과거에는 그 산하 제한을 위한 그런 그 용도로, 근데 지금은 이제 저출생에 대한 그 정책 이 기반을 만들어내는 그런 통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복지 패널, 의료 패널 이런 것들을 매년 또 그 데이터로서 생산해 내고 있고, 그래서 많은 그런 이 연구자들에게 또 보건사원 자체의 그 연구에 활용하고 있어서 학술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정책 그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귀한 그런 통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 한 그 8월 현재 34종의 조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 그 중에서 국가 승인 통계는 세 가지 종류고, 이 국가 승인 통계를 이제 생산할 때 통계청하고 긴밀하게 논의해서 또 승인을 받아서 이런 통계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저희 그 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 생산과 관련된 나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런 통계 생산이 더욱더 원활하고 또 확장되기를 저희 역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 원의 바람을 위해서도,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런 데이터 생산과 유통이 원활하게 돼서 체계적으로 돼서 정책이 증거 기반한 그런 형태로 가기 위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첫 번째는 각 영역에서의 국가 승인 통계 개발에 통계청이 좀 직접 참여해 주실 것을 이제 기대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양한 통계가 넘쳐 나고 있고, 이런 통계가 이제 지속적이고 대표성을 띤 국가 승인 통계가 되기에는 많은 관심과 노력, 비용 이런 것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각 영역에서 필요한 통계가 발굴되고 이것을 검증해서 적용하는 데 통계청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서 현재에 생산되는 많은 통계들이 국가 승인 통계로 그 반열로 올라오는 데 있어서 지금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참여의 이 정도가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 연계와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의 발굴 또 조사 방법론이 검증되는 데 있어서 통계청에도 더 많은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기존의 어떤 이기종 데이터 간의 연계와 통합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데이터를 발굴하고 이것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숙제를 가지고 있고요. 또 혼합조사 방법의 타당성 검증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최근 행정 데이터와 조사 데이터 연계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때에 이런 부분에서 통계청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사회연구원도 빅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공식적으로 빅데이터 센터로 인정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게 행정 데이터하고 연결이 잘 안 됨으로 해서 빅데이터로서의 그 가치를 정말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건사회연구원 스스로가 행정 데이터를 연결해서 빅데이터로서의 가치를 확보하는 그런 어떤 개별적 노력이 필요는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 통계청의 역할이 좀 있다 그러면 보다 좀 원활하게 개별적인 노력이 아니고 시스테믹하게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저희들의 빅데이터 센터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활용에서의 거버넌스가 보다 더 정립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데이터 수집과 관리를 각자가 일정 정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것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종합화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검증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총 본사는 국가 통계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통계청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활용과 관리의 어떤 거버넌스 체계에 있어서 통계청의 위상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확보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저희 세 가지 통계청의 역할과 관련한 제언 내지는 좀 요청, 주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 보건사회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의 어떤 입장을 대변한 그런 역할로서 오늘 보건사회연구원이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통계청이 이러한 부분에서 역할을 정말 확보하고 앞으로 그런 역할이 구현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하나의 또 근거, 기반 이런 것들이 되길 바라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데 있어서 보다 더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신다 그러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그래서 통계청의 역할이 이런 쪽으로 더욱더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데 기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통계청 행사라 그래서 제가 통계청과 관련된 아주 긍정적인 그런 역할로만 말씀을 드린 거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하여간 통계청이 그만큼 많은 역할로서 지금 기대되고 있고 그렇게 또 더욱더 가시도록 갈망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를 전하는 걸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수 원장님께서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만 보니까 앞에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게 남은 시간 같습니다. 15분으로 이제 남은 시간이 돼 있어서 고 교수님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코멘트 조금 좀 컴팩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고길곤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통계청 제가 그 오늘 입장은 그 고객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매일매일 사실 통계청 그 자료들 거의 쓰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그 김용대 교수님께서는 그 통계학자의 입장에서 또는 이제 데이터 이 산업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보셨는데 저는 제 직업 자체가 또 그 정책학을 또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국가의 관점에서 이 통계라고 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데이터와 통계의 차이입니다. 그 많은 그 민간 부분에서는 데이터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그 데이터와 통계는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것은 통계청의 역할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통계청은 단순하게 민간의 산업에서 데이터를 생산하고 통계를 생산하고 다르게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들을 질 좋은 정보들을 만들고 그것들이 정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이제 청단위 조직의 굉장히 그 큰 장점이고 또 한계이기도 합니다.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부처와 협력을 해서 그 여러 부처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통계청의 그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역할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면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청단위 조직이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그 작기 때문에 부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근거 기반 정책으로 가려고 하고 또 국가 정책의 그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결국은 통계라는 관점으로 가야 된다. 여기서 통계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정책에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의 질 높은 수준의 가공된 정보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통계청이 이제 국가에서 질 높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통계를 생산하는 그런 기관의 역할로 앞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생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계청들을 이제 볼 때 통계를 생산하는 공간으로 이제 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통계 생산의 방식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청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이태수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과거의 그 조사 통계 중심에서 이제 점차 그 행정 자료들을 이용한 이제 가공 통계들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가공 통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아주 독특한 현상들이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그런 비유를 아까 쓰셨었는데 데이터가 사실은 이제 산업의 석유와 같다 그랬는데 원자료는 원자재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가공되면서 굉장히 다른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통계청도 사실은 생산이라고 하는 것을 원재료를 만드는 그런 생산이 아니라 끊임없는 가공을 통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 생산 과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통계청이 이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이냐. 과거에는 원재료를 만드는 역할이 좀 강했다고 하면 점차 이제 가공된 생산품들을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왜 그걸 국가가 해야 되느냐? 실제로 민간에서 생산할 수 없는 통계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럼 마치 국방이나 국민들의 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가공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역할 그건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건 국가가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통계청이 그런 생산의 역할에서도 새로운 어떤 전환점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생산의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융합의 관점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배우자를 고를 때 사실 학력이나 또는 집안 수준이나 가계 수준이나 어떤 외모나 이런 거 한두 가지를 가지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정책은 굉장히 많은 행위자와 다양한 정책 목표와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현대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위한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어떤 통계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한 부처의 정보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통계청은 당연히 그 융합을 위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다양한 통계들을 융합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기술적 측면도 있고 또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그런 거를 서포트할 수 있도록 전 국가적으로 좀 그 방향들을 앞으로 발전을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융합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랜 동안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융합이 안 될까? 사실 융합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융합은 그것이 마치 생산하는 것 못지않게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통계 융합에 대한 그것들의 중요성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제도적 기반과 자원들을 충분하게 통계청을 비롯해서 공공기관들에게 제공을 해서 그 융합이 좀 더 보편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결국 분절적인 데이터들 그것들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원하는 4차 산업의 혁명의 그 모습은 그리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 부분인데요. 이 기술 부분은 민간에서 워낙 잘하고 있고 또 통계청 역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는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거 그걸 규제의 문제로 볼 거냐 기술의 문제로 볼 거냐. 저는 통계청은 이제 바른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규제의 문제로 봐서 공개를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정말 빠르게 변하는 이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해킹의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청난 투자, 기술 투자를 함으로써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가 그 앞으로 그 통계청에 있어서도 그 기술 투자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특히 비식별화 자료를 통한 그 정보의 융합, 통계 융합을 우리가 시도하려고 한다면 그런 그 분야에 많은 투자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의 눈높이를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청이 굉장히 혁신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통계청이 통계 정보들을 제공할 때 그 테이블이나 자료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시각화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통계 수치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그 통계들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국민들에게 그 국가의 정보들을 통계들을 손쉽게 전달하려고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주시고 특히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데이터의 접근성 또는 데이터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 특히 시각화라든지 다양한 방식들을 이용해서 국민들이 이제 그 통계청을 굉장히 더욱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정말 농담이 아니라 거의 매일매일 통계청 코시스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보는데요. 이제 어제도 이제 뭘 보다가 갑자기 그런 걸 봤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 자료를 보는데 온도가 70년도부터 2020년까지 몇 도가 올라갔는지를 자료를 보는데 70년대 초반에 기상청 자료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때는 그 결측 자료를 그 결측치로 처지 않고 0으로 처리했던 겁니다. 근데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그 자료들을 깔끔하게 다 가공을 해가지고 그 오류들을 수정을 해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바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또 국가 정책을 위해서도 질 높은 자료를 제공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지금 90년에 이제 통계청이 만들어졌는데 앞으로도 이제 그 다른 어떤 나라에 비교해서도 그 통계 관련된 정책은 역시 한국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원장님과 교수님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상에서 많은 분들께서 질문 주셨는데 아이고 대단히 죄송하게도 질문 소개해드리고 그러기에 지금 시간이 많이 쪼들린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한 분 온라인 질문은 감영 방식이 부적절하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고 김용대 교수님께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용대 교수님께서 두 분 코멘트와 질문 종합적으로 한 4, 5분 대답해 주시면 저한테 한 1분 정도 마무리할 시간 남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게 감영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표현보다는 감영 방식이 완벽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느냐는 좀 형용사적인 개념이고요. 개인정보를 보호하느냐 안 하냐는 이제 동사죠. 저는 지금 감영화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해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요.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암호화하면 감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거 개인 아이덴티파이 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셀을 나눴을 때 한 명만 있으면 그것도 감영 정보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이 개념도 틀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감영 정보, 어떻게 데이터를 개인 정보를 보호하려고 기술적으로 해도 제가 아는 한은 현재의 기술로는 맘만 먹으면 다 어떻게 뚫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00%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술이 개발된 다음에 뭐 사용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느냐. 지금 데이터 경제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내용은 뭐 가명정보 말고 다른 방법을 쓰자는 아니고요. 아까 통계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그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그 방법들의 장점과 단점, 할 수 있는 거 한계를 이해하고 사회적 동의를 얻어서 적절한 수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하면 수준을 국가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비즈니스에 민간에게 적용해서 민간에서 자유롭게 그 룰만 그런 국가에서 만든 어떠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만 하면 그 이후에 어떤 해킹이라든가 공격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도 그 면책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민간 기업의 데이터 관리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개인정보보호법 통과됐는데도 별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왜 관심이 없냐 했더니 안 한대요, 자기네들은요. 왜 안 하냐 했더니 자기네는 1%라도 범죄적 리스크가 있으면 안 움직인다 그러더라고요, 직원들은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 가명정보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다. 가명정보가 100% 개인정보 보호할 수는 없다. 우리가 100% 개인정보 보호할 수 없다는 건 인정하고 그럼 기술적 거 이제 스탠다드 만들자는 건데 그걸 어디서 만들 거냐 할 때 한 국가기관이 맡아서 해주면 제일 좋겠다는 거고요. 뭐 통계청에서 지금 또 열심히 밀고 있으니까 그거 적절한 기관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두 원장님하고 교수님 내용 중에 제가 아까 슬라이드에 있었다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특히 그 이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가 차원의 목록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이거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 경험을 한 말씀드리고서 제가 이제 제 코멘트를 끝낼 텐데요. 제가 코레일에서 그 뭘 했냐면 화물 열차 최적 얼로케이션 문제를 풀었었어요. 그러니까 기차는 한번 서울에서 부산까지 화물을 갖고 가면 부산에 화물이 없으면 그걸 빈 차로 어딘가를 갖다 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빈 화물차를 어디다 적절하게 갖다 놓냐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화물 수송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제 기름값이에요. 왜냐하면 기름값이 싸지면 트럭으로 운반을 하거든요. 기차로 안 하고요. 그런 이제 화물 물동량에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여러 개가 있었고, 그래서 그거 열심히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한 다음에 미래를 예측하려고 봤더니 화물 물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를 예측해야 되더라고요. 이런 황당한 사건이 벌어져서 이건 나는 화물 물동량만 예측을 해봤는데 갑자기 일이 엄청 커진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했던 게 뭐 딴 건 제가 디테일한 말씀이 안 드리고 가장 중요했던 게 원유 가격이었는데요. 뒤지다 보니까 에너지경제원에서 그걸 예측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엄청 어렵게 찾았습니다. 근데 국가에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포털 서비스 같은 포털로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아직까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 여러 가지 이 데이터 모아놓는 사이트들이 다 리파지토리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검색 기능 같은 건 아직 없는데 그런 거 좀 해주시면 좋은데 그것도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통계청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 이상 코멘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기조발표 교수님과 두 분 코멘트 대단히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통계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사원분들이 가구 방문하고 사업체 방문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자료 여전히 통계청이 중요한 자료원이지만 행정자료 대체, 새로운 데이터 발굴 이런 것들이 우리 통계청이 앞으로 계속 관심 기울여 나가는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연계를 해서 국가 통계 기본 인프라가 되기 위해서 통계청은 마치 공항, 에어라인에서 하는 것처럼 허브 공항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허브를 통해서 각각의 데이터 소스로 스포크로 연결되면 허브 앤 스포크 모델을 통해서 우리 통계 체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김영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의 데이터, 메타데이터를 우리 통계청이 허브에서 확보해서 우리 통계청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적절한 데이터 소스로 안내하는 역할도 우리 통계청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4차 산업혁명, 혁신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그랬는데 민간에서 굉장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통계청이 공공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국가혁명을 주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 분 귀한 자리 해주시고 귀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충분한 기회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이 말씀은 사회자분께서 하실 말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찰력 있는 토론을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시간이 너무나도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 네 분을 모시고 짧은 시간을 드린 점에 대해서 저희 또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길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